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니아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이님. 네, 안녕하세요, 점퉁이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엔 지코아빠님 특집이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날이 아닌데, 긴급하게 한번 보여봤습니다. 긴급하게. 네. 저희 후기 중에서 인디고 파머님이 남겨주신 후기, 중성화 수술을 계획 중인데, 네.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있어서 네, 맞아요. 이 특집이 다 나가고 나면 네. 조금 이제 긴급 시간이 좀 시간이 부족하실 없죠. 것 같아서. 결정을 내리시려면 좀 미리 이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저희가 시간을 잘 못 내는 바람에 네. 비정기라고 해야 되죠? 네. 특별 호외편으로 네. 편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성화 얘기를 하는데 네. 중성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는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의 특성상 인디고 파머님한테 맞춰서 가기 위해서 네. 중성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네.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를 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자, 투이님의 댁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인삼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두 네. 다 중성화 수술을 했죠? 네. 언제쯤 수술을 했죠? 암컷은 한 7, 8개월쯤에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컷은 5개월 좀 넘어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둘째 네. 수컷이 조금 네. 발정이 빨랐었죠? 네. 네. 그게 발정만 왔으면은 최대한 이제 견디려고 했는데 네, 발정만 안 왔더라면? 네, 안 왔더라면 네. 그때가 보자 6개월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발정만 안 왔으면 네.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네. 발정이 온 데다가 네. 이상한 소리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저번에 약간 얘기한 적 있는데 네. 커튼 같은 곳에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냅두면 버릇이 돼서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냅다 그냥 데리고 달렸죠. 네. 네. 지금 저희 집은 워낙 많아서 저희 네. 집은 완전 제각각입니다. 네. 1년 넘어서까지 안 한 애들도 있어요. 와, 되게 걔네들은- 좋은 케이스네요. 예, 발정이 안 와서요. 남자아이가. 와,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발정이 안 고양이들이 오더라고요. 많은데. 네, 발정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종자가 따로 있나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소심한 애였고 적응하는데 많이 걸리면 발정도 잘 안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제 둘째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응을 빨리 잘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맘 거네요. 놓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좀 제각각이긴 한데 네.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보면 네.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 그런 거는 다양하죠. 없다기보다는 네. 다양한데 네. 저도 그 다양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디고 파머님 사연을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병원 차트에는 2016년 11월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데 11월 1일 네. 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데 네. 저는 추측하건대 최대로 잡아봤자 네. 10월 중순, 네. 10월 한 둘째 주 정도에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고양이에요. 네. 10월 중순을 잡았을 때 3월 중순 혹은 4월 중순쯤에 네. 중성화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3월 중순은 수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4월 중순은 인디고 파머님께서 계획을 원래 잡으셨던 거라고 네. 한다면 네. 3월 중순이면 몇 개월이죠? 3월 중순으로 보면 11, 12, 1, 2, 3, 5개월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4월 중순이면 그럼 6개월 되겠죠? 네. 5개월이나 6개월 때 인디고 파머님 때 그 남자아이는 중성화 수술을 계획하고 있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몸무게는 2.5kg. 네. 네, 이 정도가 기본 베이스 정보입니다. 이런 기본 정보를 들으셨을 때 네. 인디고 파머님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투이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뤘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주변에 이제 중성화를 안 한, 네. 암컷 고양이가 있다면, 네.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미룰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오줌을 막 싸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평생 반려를 해야 되니까 그쵸. 사실 습관이 들기 전에는 네. 병원을 달려가야 되지 않나 어느 네.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오줌 싸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막 이불에도 싸대고 막 그렇죠. 얼마나 난리를 다 칠 테니까. 네. 예. 보통 일이 아니죠. 네네. 그리고 뭐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 이런 거에도 많이 특히나 구석진데 가서 많이 싼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매일 오줌 이불 오줌이 돼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 예전에 브라운관 TV를 우리 누나는 아직 되게 오래 썼어요. 네. 브라운관 TV는 뒤가 넓잖아요. 아, 그게 뒷부분이. 브라운관 TV구나. 네네. 옛날 TV. 네. 거기 사실 고양이들이 브라운관 TV를 정말 좋아해요. 요즘 젊으신 분들 20대 분들은 네네. 네. 20대 분들은 굉장히 얇은 TV부터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네. 브라운관 TV 뒤 윗면은 공냉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안으로 통하는 그 뜨거운 열이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굉장히 뜨뜻해요. 네. 고양이들 그 자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막 디비져 자고 막 발라당하고 너무 좋아해요. 네. 저희 누나네 집에 지속 발정난 고양이가 있어서 네. 365일 오줌 싸는 애가 있었는데 네. 그 틈새에다 계속 오줌을 싼 거죠. 계속? 계속. 아. 나중엔 TV가 녹색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헐크로 보여. 그래서 어쩔 수 피곤하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현대문명 좋은 TV를 다시 사게 된 네.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전자파 통하는 물건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네네. 자꾸 그냥 그런 거에 더 발열이 네. 나건 안 나건 그런 네.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오.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걔들이 콘센트 위에 올라가 있나? 그리고 콘센트나 꼭 핸드폰 그래서 꼭 따뜻한지 봤는데 안 따뜻해요. 안 네. 따뜻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보호하겠다. 그렇죠. 네. 자, 잠깐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보통 그거는 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권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네, 기본적인. 네. 요즘 제 발음 가지고 아닙니다. 그 독일에서 권하고 있는 멋있으셔서. 독일 권장사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긴 한데 미국은 주마다 좀 틀려서 제가 100% 다라고 확신은 못하고요. 네. 독일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3kg이에요. 기준선이. 네. 3kg이 저번 시간에 제일 최소한 3kg는 돼야 된다라고 했던 그렇죠. 그 기준선이 그렇죠. 독일 기준 네. 말씀이셨구나. 네. 네, 독일 독일 쉘터 기준인데 네. 아무튼 네. 독일에서는 쉘터라면 독일 뭐 보호소 같은 네네, 곳인가요? 보호소요. 네. 아무튼 거기서 3kg이라고. 아, 독일 보호소 그 유명한 독일 보호소 엄청나게 시설 좋고 막 사람 사는 것보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 집보단 좋다는 거기요. 그렇죠. 네. 네. 좀 그렇습니다만 프랑스에서도 버리러 독일로 간다는 그곳이죠. 네, 네, 그곳입니다. 어떤 유기 동물이든 네. 절대 이제 안락사 같은 거 하지 않고 평생 보호한다는. 네, 평생이요. 네, 네. 네, 그런 네. 곳이죠. 무한 수용. 네. 네. 거기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3kg이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이건 너무 별개긴 얘기긴 한데. 네. 진짜 그런 마인드로만 정말 한 군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아, 독일이요? 사실 네, 가능은 하다는 얘기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행한다는 것은.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만 살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아름다운 그렇죠? 세상이죠. 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독일 네. 보호소 같은 것에 가기 위해서 어떤 네. 것들이 필요한가? 제가 주장하는 게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독일 보호소에 뭐 갈 일 있나요? 독일 보호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려면 방향을 네, 저희도 예. 네. 네, 아무튼 그냥 너무 이제 좋아 보여서 네. 다음에 그 얘기도 한번 다루시죠. 한번 다루시죠. 사이사이 네네. 다루고 있는 게 그거긴 해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가정 분양 금지. 네. 아, 저번에 지코 아버님과 얘기한 것도 뭐 네. 그런 맥락이니까 사실. 그렇죠. 가정에서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시작이고요. 아무튼 네, 네, 네. 자, 다시 원래 기로 돌아옵시다. 원래 기로. 예. 기준이 보통 3kg이에요. 네, 네. 그 정도가 안 되면 네. 마취를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위험할 수도 네, 있다. 그 위험할 말은 수도 있다. 예, 그 말은 폐사 위험도 있다. 그렇죠. 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꼭 지코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아빠님께서도 이제 그런 네. 얘기는 하셨잖아요. 네. 그 약물 반응이 고양이가 네. 크다고 네네. 이제 예민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네.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것처럼 마취는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코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로 보통 이제 그 항정신성 항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반응, 민감도, 네, 민감도, 네, 감수성이긴 한데 네, 아무튼 뭐 같은 맥락이라고 마찬가지죠. 생각이 마취제도 들어서. 마찬가지니까요. 네, 정신성 의약품이니까 네, 하니까요.
네. 그런가요? 일종의 뭐 신경계를 프로포폴, 약간 프로포폴. 아, 네. 삐삐삐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유 주사.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3kg라는 기준선이 네.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기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선이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 쓰고 있는 기준선 중에서 이건 좀 합리적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3kg이에요. 네. 그리고 암컷과 수컷에 따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추천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미국 경우인데요. 네. 미국에서 나온 거를 본 건데 네. 논문을 네. 암컷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서 이번 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암컷의 경우는 네. 첫 발정을 겪기 이전에 수술하는 것이 네. 유선 종양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네. 유선 종양이면 저기 전무덤 거기에 종양 생기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좀 네. 웃긴데 뭐 난소암이나 난소는 제거되니까 없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유선 종양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대요. 젖이 이미 발달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랑 발달 자체를 하기 전에 그렇죠. 수술하는 거랑 그 차이가 그렇겠네요. 있나 보네요. 네. 네. 유선이 발달되기 전에 수술해버리면 네. 유선이 없으니까 네. 안 생기겠네요. 네. 종양이. 아예 없는 건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많이 발달되지는 그렇죠. 않겠죠. 우유가 생성될 정도로. 네. 네. 우유가 아니죠. 아무튼 유선. 모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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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묘유. 네, 우유. 묘유의 길이라고 묘유. 해야 되나? 네, 묘유의 길. 네. 그리고 사내 아이들은 네.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네. 요로 폐쇄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네. 잠퉁이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남자 아이들은 추정이니까요. 요로 추정. 폐쇄의 그러니까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네, 추정된다는 것도 완전히 없는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요로 폐쇄가 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네. 중성화를 좀 빨리 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중성화를 빨리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덜 발달돼서 네. 거기가 폐쇄가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죠. 한번 예. 그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 본 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란 정도까지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중간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네.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암컷들은 기본적으로는 암컷 수컷 가릴 거 없이 3kg를 넘긴 후에 네. 이게 최소 조건이고 네. 암컷들은 첫 발정을 겪기 이전에 네. 되도록 3kg를 넘기자마자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수컷들은 3kg를 넘긴 후에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중간 결론입니다. 네. 근데 암컷은 또 네. 아무리 3kg가 돼도 네. 수술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긴 한데요. 네. 울기 시작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좀 분위기를 봐서 네. 얘가 조금 이상해진다 싶으면 데려가는 게 좋은데요. 네, 막 새벽에 정말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네, 그렇죠. 엉! 네. 이런 소리. 좀 더 울려야 돼요. 어우. 진짜 이거 무슨 소리야? 막 정말 처음 들어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네. 이상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거기 그 인디고 파모님이 가셨던 그 병원에서 소유사님께서 네. 좀 더 지나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 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수컷이니까 스프레이를 걱정하셔서 빨리 하자라고 하시는 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인디고 파모님께서 저희 방송 들어보시고 네.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네. 저는 제가 권해드린 거는 거의 아이의 건강에 맞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스케줄 시간상이라든지 고려하셔서 네. 한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수술 전후 관리에 네.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수컷 수술은 정말 간단해요. 네. 그 수컷 수술 얼마나 걸리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검사 시간만 되게 길고 네. 수술은 정말 한 5분 그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5분 정도 이후에 와서는 애가 해롱해롱 이상해져가지고 막 동공 정말,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진짜 완전 누워서 정말 약간 무섭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네네. 네. 네. 자, 이제 그 하루 금식하는 거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금식은 지켜주시는 게 아이가 고생을 덜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취를 했을 때 네. 구토가 올라올 수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금식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네. 어, 전 철저히 금식을 했고요. 네. 오자마자 거의 바로 거의 그러니까 물론 오면서 네. 바로 깨면서 이렇게 왔고요. 네. 집에 도착해서 조금 있어 뭐 1시간, 2시간 지났나? 네.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뛰어놀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수컷은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네. 제가 왜 저 수술 시간 기억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던 네. 것처럼 네. 마취를 굉장히 약하게 해요. 네. 암컷에 비해서는. 아, 네. 깨는 시간이 굉장히 한 진짜 수술 시간이 5분에서 네. 정말 길어야 뭐 한 10분, 정말 길어야 10분 걸리니까 마취를 그렇게 세게를 안 하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신 데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금식도 아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아침 정도는 반드시 굶기시고 가셔야 되는 게 네. 막 전날서부터 네. 전날 이제 저녁 때 수술한다고 쳤을 때 네. 원래대로 24시간 금식이면은 전날 저녁부터 굶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네. 아침부터는 좀 굶기고 가시는 게 최대한 비워주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 그냥 의사쌤이 말씀하신 지침대로 따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그냥 칼로 그냥 네, 따져야죠.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잠청이님께서는 널널하게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그냥 24시간이면 24시간 딱 지켜요. 제가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네. 걔네한테 그게 좋다니까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제일 좋긴 좋아요. 저는 그걸 네. 칼로 지켰는데 생각합니다. 인디고 파모님 근데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얘는 네. 이제 밥을 굶으면 야수가 된다는 식으로. 아 정말요? 네. 말씀을 무섭겠다. 많이 하시는데. 무섭겠다.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굶기고 가시고 네. 병원을 가실 때 한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이동장에 쿠션 같은 걸 많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네. 수술이 이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네. 애가 마취가 안 풀려서 네. 차를 타고 어쨌든 돌아오거나 걸어오거나 네. 공통적으로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흔들리면 구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네. 되도록이면은 좀 너무 꽉 끼는 게 아닌 쿠션유나 이런 걸로 해서 몸을 좀 못 움직이게 고정시켜 주면은 네. 좀 공간을 좁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동장 안을. 아, 근데 그거를, 네, 그렇죠. 근데 쿠션으로 좁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동장 네. 자체는 걔가 이렇게 손을 쫙 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이 쫙 뻗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되게끔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 게 이동장은 제일 처음부터 큰 거 사시는 게 좋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네. 금방 되냥이가 됩니다. 저 정말 딱 한 번 썼어요. 그런 거. 작은 거. 아, 작은 거 사셨구나. 네, 쿠션으로, 크게 쿠션으로만 된 만든 거. 조그만 아니, 정말 완전 100% 쿠션으로만 된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딱 한 번 썼어요, 정말. 아, 쿠션으로 된 이동장을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이동장을 가져가시면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걸 많이 챙겨가셔서 예. 수술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네. 몸이 안 흔들리게. 그렇죠. 근데 걔 손이나 이런 게 구겨지진 않게 네, 그렇죠. 이동장 자체는 커야 되는 거죠. 네. 예. 아니면 손을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 그렇죠. 보정하는 일종의.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되도록 네.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네. 게. 그러면은 교통수단은 뭐 오토바이 같은 것보다는 오토바이. 네, 네. 자가 아니고 자동차가 좀 뭐 자동차나 지하철이나 어쨌든 흔들리지 지하철 않게만. 그죠 네. 버스보다는 그죠. 네, 걸으실 때라든지 버스는 좀 별로입니다. 지하철은 그죠. 괜찮은데 예 맞아요. 버스는 조금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도 금수, 네. 금식이 한동안 될 거고요. 네네. 네, 그거 지키시고. 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하잖아요. 네. 약을 바르면서 먹이는 거. 아 네. 먹이는 것도 했나? 먹이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네. 그 이렇게 약을 계속 발라주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한 번 맞으면은 그냥 그걸 계속 항생제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네. 이주항생제라고 보통 부르는 거요. 네네. 그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네. 수 있던데, 뭐, 그거는 잘, 어떤 게 좀 좋을지. 어떤 거 저는 이제 뭐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아. 빨간 약은 주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보통 빨간 약이라고 상처에 하는 하는 포비돈 거. 요오드를 네. 주실 거고요. 네네. 그건 정말 수시로 하루에 2-3번 발라주시면 좋고 네. 이제 출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시면 네. 이주항생제를 놔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을 먹이거나 네. 드레싱, 바르는 네. 소독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주항생제라는 게 있습니다. 2주 네.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이주항생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맞으면 조금 소독을 좀 덜 해도 될까요? 라고 네. 한번 여쭤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 그거를 맞춰서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뭐, 그다음 항생제를 자주 맞는 건 아니니까. 아, 그쵸. 그거 한 번 정도는. 네. 네. 그리고 아마도 목에 칼라라고 하는 거 네. 이제
상처 부위를 핥지 못하게 하는 네. 라디오로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딱 마음에 들어오실까요? 들으시는 분들이. 딱 생긴 게 그것처럼 위성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위성 안테나? 네. TV 위성 안테나 같은 것처럼. 아니면은, 그죠. TV 위생 안테나나, 네. 아니면은, 그것처럼 생겼어요. 생긴 걸로 뭐요? 치면. 크락션? 크락션? 그 뭐라고 그러죠? 크락션? 옛날 차 크락션이죠? 뿍뿍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알았어요. 크락션이 그거 아니라. 말고 다시. 메가폰인가? 있잖아요. 동네 이장님들이 그러니까 막 메가폰, 들고, 메가폰. 빨간색. 동네 여러분, 이장입니다. 아니면은, 수박, 사패, 네, 그렇죠. 이런 네. 거 얘기할 때. 네, 그런 거를 씌워 주실 거예요. 네. 그런 걸 씌워 주시니까, 네. 그거 이제 핥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는 식기나 밥 주는 걸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씻기? 식기. 네. 이제 밥을 잘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칼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잘못 먹더라고요. 국도 조절해서. 그러니까 바닥에다 내려놓으시는 분들 식기를. 네네네. 그러면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되니까. 몇 칸 정도 높여주시면 책 같은 거라도 깔아서 작은 책으로 네. 그 칼라가 쏙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맞아요. 물도 그렇게 좀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칼라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쬐끄만 걸로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네.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요. 네. 칼라가 천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도너츠 모양으로 네. 돼가지고 그게 후기 같은 걸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밥도 잘 먹고 네. 잠도 잘 잔대요. 푹신하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 짧은 고양이들은 물 먹을 때 물에 좀 젖는다는 단점이 있고 네. 우리 일반적인 다리 긴 코숏 정도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 이런 후기 정도 봤는데 네.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네. 이제 그냥 딱 듣기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막내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네. 걔네들 중성화 수술할 때 한번 사서 써보고 네. 이런 건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괜찮더라 안 괜찮더라 이런 거는 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써본 적이 없어서 딱 듣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써본 적이 없어서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다 정도. 예, 일본에서 되게 많이 썼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칼라까지 얘기 끝났고요.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기들 귀를 만져보셔서 네. 귀가 좀 차갑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네. 이제 배는 이제 만지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 고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하고 안 좋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마취가 낄 때 뭐냐면 애들이 이제 몸이 완전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귀를 만져보셔서 귀가 좀 차갑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수술한 그 당일 정도는 방의 온도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체온이 자기네들이 네. 되게 말을 네네. 못해서 그렇지 네네. 오한이 올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예. 따뜻하게. 네, 평상시 그래서 이제 인디고 파머님 평상시 귀를 좀 만져봐서 그럼 감을 좀 익혀놔 주세요. 네. 이건 고양이 체온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귀를 네. 만져보는 거. 네. 물론 우다다하고 뛰어논 다음에 귀는 뜨겁습니다. 네. 그런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귀는 온도차가 되게 심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일상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온도를 그렇죠. 재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네. 쪽도 감별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특히나 사타구니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겨드랑이보다는 사타구니를 많이 하는데 네. 사타구니를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아파서.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네. 이마를 만져보거든요. 네, 이마도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열 온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자주 쓰다듬으면서 체크를 하는데 평소 느낌을. 네. 근데 어느 날 좀 많이 뜨거울 때가 가끔 있는데 아마 그것도 우다다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마는 열이 네. 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온도가 네. 떨어질 때는 잘 안 느껴져요. 아. 그래서 이제 가장 털이 없는 네. 이제 피부가 바로 드러나는 귀를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인지 추워하는지는 귀를 한번 인디고 파모님 수술하시기 전까지 예, 평소 온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평소 온도를 재놓으시고 네. 수술한 날 집에 돌아와서 귀를 만져봐서 좀 차갑거나 그러면 네. 살짝 방의 온도를 좀 높여주시는 게 네, 감을 익히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그 수술하신 다음에 네. 뭐랄까요 관리해주는 거 사람 관리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줘야죠. 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뭐 물론 그 뒤에 이제 수술 후에 일어난 일들 네. 수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체중이 늘어납니다. 네. 그거를 삶의 빠르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삶의 그렇죠. 질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삶의 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일반적으로 네. 애교가 늘어나고 호전적인 성향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고 애교가 늘어나고 네. 호전적인 성격은 줄어든다. 네네네. 네, 싸우려는 성향은 줄어들고 네. 애교는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야생적인 성향이 많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만 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식욕도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되냥이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다가 건사료 특성상 되냥이가 되기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호전성 저번에 지코 아빠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고양이의 몸매는 이제 네. 그 부모 탓이라고. 아, 그렇죠. 저 살짝 지나가듯이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찔렸어요. 찔리죠. 네. 네, 저는 엄청 찔리죠. 네. 자, 네. 자,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식이 조절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되냥이가 되지 않도록. 네. 제가 성공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 키로수에 따라서 네. 그 7개월이 지났는, 그러니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네. 그 1년 되지 않은 고양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료 있잖아요. 네. 그걸 성인으로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않나? 7개월 정도 지났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키튼 같은 거보다는. 그렇죠. 키튼은 더 이상 안 먹이시는 게 좋죠. 예, 근데 키튼이 엄연히 말하면 1년까지 먹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살까지는. 네. 근데 키튼은 칼로리가 좀 높으니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 정도가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중성화 수술 전후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신전? 자, 중성화 수술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면 네. 중성화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양이가 3kg가 넘고 난 후 네.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암컷 고양이와 수컷 고양이가 나뉘는데 네. 암컷 고양이는 3kg가 넘고 난 이후에 네. 첫 발정을 겪기 전에 네. 수술을 해주는 것이 유선 종양의 위험성을 낮춘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컷의 경우는 네. 3kg가 넘고 네. 최대한 네. 늦게 해주는 것이 네. 반려인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해주는 그렇죠. 것이 네. 요로펫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네. 언제가 뭐 최대한 발정 오기 전까지 늦추는 거냐 혹은 발정이 오기 전까지 하느냐라고 네. 할 때 제일 뭐랄까 참조하시기 좋은 게 네. 고양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네. 업둥대란이 벌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 봄하고 겨울이죠. 네. 예, 봄 조금 늦봄하고 늦가을이에요. 네. 그 한 2달 전쯤 네. 임신 기간이 2달쯤 되거든요. 네. 그때가 집중 발정 기간입니다. 네. 물론 집고양이는 이론상 1년 360일 아무 때나 발정이 올 수 있는데 집중 발정 기간이 있어요. 네. 가장 아이를 낳기 좋은 때겠죠. 월로 치면 언제쯤이죠? 1월에서 2월 정도 하고 네. 한 8월, 9월 이때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가 근데 그 고양이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뭐 3월, 4월쯤 해가지고 네. 업둥대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1개월 반 정도 임신을 하니까 2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쯤이 꼈다. 네, 그렇죠. 그때쯤이 꼈다면 얘가 적당히 크고 네. 근데 그 시기가 꼈다. 네, 그럼 긴장 좀 하셔야죠. 네. 인디고 파모님의 경우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3월 달쯤에 발정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잘 관찰해 주시고 네. 좀 운이 없죠. 꼈네요. 네, 꼈어요. 네. 만약에 인디고 파모님 아이가 네. 뭐 한 1월생이다. 네. 1월생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늦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아니면 12월생이다. 네. 11월생이다 그러면은 너무 어리니까 2, 3개월 됐을 때 발정이 오진 않거든요. 거의.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9월, 10월 막 이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네. 한 살이 다 될 때까지. 네, 네, 네. 근데 지금 끼셨어요. 네. 업동대란 시기하고 집중 발정 기간하고 네. 그걸 잘 고려를 하셔서 네. 잘 관찰하셔서 네. 발정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부터 스프레이를 원샷에 쫙 하는 애들은 없어요. 네. 쬐끔쬐끔씩.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잘 관찰을 하셔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것이 네. 좋다라고 네, 생각을 이상한 합니다. 증세를 견딜 수 있으실 만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결국 결정은 인디고 파모님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 엄마 아빠들, 네.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고 그리고 주변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해보시고 특별히 수의사 네.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해보시고 네.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암컷 같은 경우는 네. 3kg 넘다고 바로 막 데려가고 뭐 아무 증상 없는데 막 그러기에는 좀 걱정이 돼요. 아까 3kg
3kg 넘기만 하면 바로 데려가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kg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엄청 커가지고 그렇죠. 타고난 게 된양이라서. 그냥. 네. 네. 아니면 몸이 클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은 3kg밖에 안 됐는데 데려가서 중성화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암컷은 또 정반대로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에 네. 3kg 됐다 데려가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발정도 네네. 안 왔다 이러면서.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암컷도 나이 생각해서 좀. 자, 3kg를 건강한 3kg라고 그러면 정정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딱 체형을 봐서 네, 된양이 스타일 3kg가 아니라 네. 네, 근육도 좀 있고 이제 그래도 한 5개월은 돼야 되지 않나요? 최소. 그렇게 되면 5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놀숲이거나 노르웨이 그쵸. 노르웨이 종자 포레스트를 자체가 큰 애들. 키우시거나 네. 메인쿤을 키우시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거대한 애들 키우시는 게 아니라면 네, 네. 일반적인 코숏이나 다른 거의 모든 네. 고양이들 크기 네. 그 정도 일대입니다. 네. 놀숲하고 메인쿤은 제가 아마 제 생각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 이제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양이라고 했을 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3kg가 넘었을 때 네. 그러면 최소한 4, 5개월 이상은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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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고 파모님 화이팅!